뭐 이래. 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이번 주 다음 달 거 트윈 7교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트윈 7교는요, 우리 교재는 트윈이라서 두 쌍이 있기 때문에, 한 쌍이 있기 때문에 트윈인데요. 시중에서는 그냥 7교예요. 7교. 7조각이죠. 우리는 트윈이기 때문에 14조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탱그램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알아보시면 탱그램, 7교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탱그램이 뭔지, 7교가 뭔지 한번 기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원을 보시면 고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보여지는 탱그램은 7개 조각들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동물 여러 가지 사물 모양이나 기하 도형을 맞추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책을 보시면 그 트윈 7교가 얘도 마찬가지 평면 퍼즐이에요. 그 전에 TF도 그랬고요. 계란 퍼즐도 그랬고요. 평면 퍼즐입니다. 요것도 있는 그 모양에다가 그 실루엣을 보고 맞춰주시면 되는 퍼즐입니다. 이 놀이를 발전시켜 미국에서 탱그램이라고 소개가 되었어요. 이것을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7교 놀이라 하여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원은 중국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먼저 소개가 된 게 미국이다. 미국에선 7교라는 말을 하지 않고 탱그램이라 그래서 우리는 탱그램, 7교 이렇게 둘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런데 탱그램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에 구전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어디 거다 이렇게 지금처럼 특허를 낸다거나 뭐 소송을 건다거나 그럼 누구께 정확할 텐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 거일 수도 있고 중국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뭐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다면 교육적으로 처음 화폐에 등록하고 발전시킨 게 미국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해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컨대 이렇게 가운데에 가로 쳐놓고 미국의 대륙을 콜럼버스가 먼저 발견해서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 원주민이고 그 사람들 땅이었고 그 사람 발견한 건 아니죠. 완전 신비의 대륙을 발견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랐는데 그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발견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탱그램도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중국 거일 건데 그쵸? 누가 먼저 소개했느냐 누가 먼저 발을 내밀었느냐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말이 달라진 거죠.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7교 놀이라 하여 전통 놀이 형태로 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7교 놀이를 이렇게 뭐 퍼즐로 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조각보 이런 거 있죠. 조각보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는 옷도 다 이렇게 바늘땀을 해서 입었잖아요. 그 짜투리 천을 가지고 보자기 천을 만드는 그런 거 보시면 보자기 천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 짜투리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더 예쁘게 만드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조각 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7교 놀이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조각 맞췄는데 조각이 다 맞춰서 정사각형처럼 예쁜 모양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옛날부터 이런 7교 놀이 정확히 말은 있진 않았지만 옛날부터 해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7교 놀이의 7교판의 구성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걸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러분 거랑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정사각형을 두 세트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중에 그냥 7교를 보시면 이렇게 한 세트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트윈 7교이기 때문에 두 세트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사각형 두 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좀 이따가 할 거예요. 7교 만들기 할 때 거기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5개. 자, 제가 즐겨 쓰는 고무 자석을 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직각, 초록색이라서 잘 안 보이니까 빨간색도 있어요. 자, 이런 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총 5개예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애도 있어요. 이렇게 좀 작은 애도 있어요. 더 작은 애도 있고요. 이런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종류가 3종류예요. 큰 애, 중간에 작은 애. 그래서 큰 애는 라지, 그래서 L이라고 나중에 쓸 거고요. 얘는 아시죠? 피자집 가면 나오잖아요. 미디움, 예, 중간 사이즈.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스몰 사이즈.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총 5개예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1개.
구성되어 있는 게 총 7개예요. 그래서 7교가 이렇게 해서 7개가 되고요. 7교 조각의 구성 요소 탐구하기 보시면 7교 조각은 크게 삼각형과 사각형, 이 아이는 삼각형, 사각형밖에 없어요. 그 전에 우리 계란도형에서는 부채꼴이라고 약간 곡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얘는 사각형, 삼각형밖에 없습니다. 이 평행사변형도 사각형이죠. 얘네들도 다 삼각형이에요. 삼각형도 다른 삼각형 있지 않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7교에서 정확히 아이들한테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시고요. 정사각형과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생기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7교 조각은 크게 삼각형과 사각형 구성되어 있는데 변은 모두 직선이에요. 우리는 이제 곡선 없습니다. 계란도형에서만 곡선이 나왔고요. 변의 길이가 같거나 또는 2배의 길이이다. 이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변은 모두 직선인 건 알겠지만 변의 길이가 같거나 또는 2배 길이다.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정사각형 있잖아요. 정사각형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대서요. 어디 변의 길이가 같은지, 이 변의 길이가 같은지 이런 거를 한번 대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7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넓이라는 개념도 나와요. 그래서 넓이도 얼마나 얘 몇 배인지 이걸 나중에 정말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넓이가 이 7교판에 제일 넓은 애가 누군지 가장 넓이가 좁은 애가 누군지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거 개념을 확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일 작은 그 이등변 삼각형 가지고요. 이렇게 대줘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같네 길이 그쵸? 돌려서 여기가 같네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직접 만지면서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몇 개를 꺼내가지고 대보고 어디 변이 같은지 다 찾아봐. 얘랑 변이 같은 애를 다 찾아보자. 이 제일 긴 애랑 변이 같은 애를 다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다 찾아서요. 아이들한테 이 7교는 전부 다 무슨 관계가 있구나. 혼자 따로 있는 애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내게 해주셔요. 그래서 길이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동인지 닮음인지 이거는 교구 가지고 항상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얘네 둘 사이는 어때요? 얘네 둘 사이는 어떻습니까? 보기에도 같죠? 길이, 넓이, 크기 다 같습니다. 얘네 둘 사이는 뭐다? 합동이다. 합동이 중학교 때 굉장히 합동하고 닮은 굉장히 나오잖아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SSS 합동, SAS 합동, AS, A 합동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얘네들이 합동이다. 왜? 합동인 애를 보니까 이각하고 이각이 같아. 요각하고 요각이 같아. 이각하고 이각이 같아. 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 세변과 세각이 전부 다 같아. 그래서 종이로는 우리가 비교해볼 수는 없잖아요. 덮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구로는 덮어볼 수가 있어요. 덮어봐요. 이렇게 덮어보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얘를 합동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얘네는 합동이다. 그 다음에 또 얘랑 얘 사이 이렇게 얘랑 얘 사이를 봅시다. 자, 뭐가 다릅니까? 모양은 같아요. 그죠?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크기가 달라요. 자, 이렇게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다른 이런 애들을 뭐라고 얘기할까? 그럼 아이들이 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크기? 뭐 각도? 모양? 그렇게 자기가 아는 수학적인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때 정확히 얘기해주면 너는 엄마랑 같이 손 붙잡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뭐라 그러니? 너는 엄마랑 전혀 아닌데 이런 얘기 하는 애도 있어요. 저는 아빠 닮았는데 이런 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얘네 둘은 어떤가? 닮았다. 닮음이다. 그쵸? 축소해놓은 것 같다. 또 확대해놓은 것 같다. 이런 걸 닮음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합동과 닮음은 그 전에 계란도형 할 때도 계속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TF도 마찬가지고 계속 나왔었으니까 합동하고 닮음은 아이들이 잘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TF에서도 안 나오고 여기저기서 한 번도 안 나왔던 평행사변형이 나와요. 평행사변형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예, 폴리엑스는 그냥 육각형이었고요. 그죠? TF 퍼즐에서도 육각형 비슷한 거 나왔는데 희한한 애 생긴 애 나왔는데 정확한 평행사변형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줘야 돼요. 그 뒤에 정의는 다 써놨어요. 자,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애들이 대변? 이렇게 막 낄낄거려요. 대변이래요. 그 대변이 뭐예요? 네, 마주보는 변. 마주보는 변. 얘는 이쪽 변은 이쪽 변이랑 마주보고 있잖니. 얘는 얘의 대변이야. 얘는 얘랑 마주보고 있잖니. 얘는 얘의 대변이라고 해. 그래서 마주보는 변이 대변이야. 그래서 두 쌍의 한 쌍, 두 쌍이죠. 대변이 마주보고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라고도 얘기해. 또 애들 평형 얘기 모르면 또 평형 말씀해 주셔야죠. 예, 절대 만나지 않는 두 직선 이렇게. 좀 고학년 아이들은요. 이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꼬인 위치라는 거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고학년 아이들은 꼬인 위치 한번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의 확장인데요. 우리 평행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기찻길이잖아요. 기찻길은 두 선이 뭐 중간에 만나죠. 경로 바꾸러 만나지만 항상 똑바로 가잖아요. 그치? 걔는 만나선 안 되는 선이에요. 두 직선은 한 평면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한 평면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 평면상. 그래서 절대 만나지 않는 두 선이 평행이에요. 그러면 한 평면 말고 두 평면이 있겠죠? 두 평면에 꼬인 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꼬인 위치가 뭘까요? 자, 우리가 보시면 이 선이랑 이 선은 우리가 평행하다는 거 알죠? 이 선하고 이 선도 평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하고요. 얘는 어떨까요? 이 선하고 얘는 평행이에요? 네. 예. 어때요? 평행은 아니죠. 우리가 보면 평행은 아닙니다. 하지만 얘네도 절대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한 평면은 이렇게 평면 진짜 2차원적인 거고요. 두 평면은 3차원적인 걸 우리 보는 거예요. 얘랑 이런 애를 나중에 좀 더 크면 알겠지만 꼬인 위치라고 얘기한다. 꼬인 위치라는 것도 고등학교에 나옵니다. 좀 고학년 아이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중1 때 나가?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 나왔는데 꼬인 위치가 얘 두 평면이라는 거 이거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뭐 한 번 듣고 나중에 다시 들으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죠. 꼬인 위치라는 게 있다라는 거. 평행이지만 평행이 아닌 꼬인 위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 평면 위에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에 있지 않은 네 점을 차례로 선분으로 연결한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사각형 중에 네변이 같고 네각이 같은 도형을 정사각형. 우리가 지금 요 정사각형 나왔으니까 얘기 나온 거고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평행사변형도 있다. 그다음 삼각형. 한 평면상에 있고 일직선 사상이 없는 세 개의 점을 두 개씩 쌍으로 하여 선분을 연결하여 이루어진 도형. 삼각형 중에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한 내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에 대한 용어가 정확히 이 세 개에 대한 용어가 정확히 아이들한테 기억이 돼야 돼요.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실사 아이들도 이걸 얘기해주면 이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 이름은 길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아 이렇게 생긴 애가 직각이고 어디가 직각인지도 짚어줘야죠. 여기가 직각이고 이등변 두 개의 변이 같은 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이 7교 파트에서 정사각형 평행사변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정확히 알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7교의 교육적 효과. 넓이의 기본 개념 이해하죠? 그쵸? 아까 얘기했죠? 이게 작은 거 가지고 몇 배냐 이거 나중에 나옵니다. 분수 개념도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등적 개념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뒤쪽에 다시 제가 프린트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추리력과 공간 지각력을 기를 수 있다. 아이들 이거 지금 교구 처음 하면 아이들이 이거 못 돌리잖아요. 네, 하시면 알죠? 이렇게 한번 넣어봐 보면 얘를 이렇게도 해봤다가 또 뭐 이렇게도 해봤다가 잘 못 넣어요. 이 삼각형도 제대로 못 넣더라고요. 근데 몇 번 한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추리력과 공간 지각력이 향상되는 걸 느낍니다. 그다음 도형의 크기와 모양을 익힐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본 개념과 성질을 발견, 관계, 파악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 성질이랑 뭐 분수 개념, 전체에 얼마인지 그런 거 알려주면 되고요. 둘레의 길이, 각의 크기 등 측정에 관한 학습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뒤쪽 보면 탱그램의 종류 써있는데요.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바로 정사각형 탱그램이고요. 직사각형 탱그램은 일반적으로 많이는 안 써요. 많이 못 봤어요. 직사각형 탱그램. 그래서 5번째 탱그램 만들기 있죠? 자, 이거를 해볼 거예요. 저번에 1교시 때 혹시 계란도형 작도하셨나요? 네. 작도하니까 시간 많이 걸리죠? 네, 저도 작도 한 번 하니까 그 4번 있잖아요. 수업이 4번인데 한 번을 작도로 다 잡아먹어요. 아이들이 요즘에 잘 못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컴퍼스 많이 들고 가서 많이 학교에서 많이 시켰는데 요즘 아이들은 컴퍼스 잡을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잡아야지 잘 들어가는데 밑에 잡아서 계속 원이 찌그러져요. 그렇게 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후딱 그 작도로 후딱 갔어요. 나머지 3시간 가지고 지금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작도는 첫 시간에 트윈 7교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꼭 소개하는 그 기분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쁜 색종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색종이 예쁜 색 주셔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같이 해보면 첫 번째가 자, 요거 얘가 정사각형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알려주세요. 색종이 정말 많이 쓰는데 이게 정사각형인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얘가 평면도형이다라는 거 알려주세요. 얘는 평면도형이고 정사각형이야. 어때? 네모 반듯해. 왜 정사각형을 만들었겠니? 왜 만들었을까요? 아이들한테 왜 정사각형 색종이를 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A4 용지 같은 거 줄 수도 있잖아요. A4 용지 색종이 같은 걸로 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얘는요 정사각형은 접어도 남는 애가 없어요. 우리 뭐죠? 종이 비행기는 얘 갖고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좀 길쭉한 종이로 종이 비행기 접죠? 뒤에 꼬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정사각형은요 접었을 때 남아서 버리는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을 아이들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사각형 만들고 저렇게 접어서 사각형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계속 접으면 똑같은 사각형 계속 나와요. 또 이렇게 접으면 똑같은 직각이 되고 사각형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처음에 이런 색종이, 정사각형 색종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정사각형의 색종이를 대각선을 따라 접고 자른다. 대각선 아이들한테 먼저 얘기해 주셔야죠. 대각선을 이렇게. 자르세요. 잘라가지고 아이들한테 나중에 다 붙일 거예요. 저는 책에다 다 붙여줘요. 이거 정확히 안 자르면 나중에 평행사변이 이상하고요. 정사각형도 이상해져요. 그러면 모양이 똑같은 합동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2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모양이 똑같아요. 합동이에요. 합동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2개 만들어져요. 그 중에 하나를요 반을 접으세요. 반을 접으시고 자르세요. 그러면 그 직각 이등분 삼각형이 얘가 돼요. 직각 이등분 똑같은데 2개가 생겼죠? 자, 그러면 나머지 얘가 몇 조각이 나옵니까? 5조각이 나와야 돼요. 일단 2조각 생겼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나머지 조각의 하나를 가지고 빗변의 중심점을 알 수 있도록 살짝 접고. 자, 어디가 빗변인가요? 빗변은 직각에 대한 대변이에요. 직각에 대한 대변이니까 요게 빗변이에요. 비스듬해 보이죠? 이걸 빗변이라고 얘기했고, 이 빗변의 중심점을 잡아주세요. 어떻게 잡을까요? 살짝 반 접어서 여기 중심 자리에다가 살짝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중심점을. 됐죠? 그런 다음에 이 직각의 꼭지점을 접어서 중심점에 대고 접으세요.
그래서 자르시면 돼요. 그러면 작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과 사다리꼴이 나옵니다. 그쵸? 사다리꼴 나오죠? 자, 그럼 얘가 여기 미디움 사이즈예요. 미디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사다리꼴 조각을 가지고 반으로 접고 자른대요. 반으로 접고 잘라주세요. 반으로 접고 반을 자르시면 또 합동인 사다리꼴 2개가 나와요. 합동인 사다리꼴 2개가 나오죠? 맞죠? 자, 그러면 나머지 한 사다리꼴을 조각으로 빗변에서 예각의 꼭지점을 밑변에서 직각의 꼭지점에 대고 자른다. 예, 어렵죠? 어렵죠? 자, 이 사다리꼴에서 직각에서 밑변에서, 여기 밑변이죠? 밑변에서 예각이 뭐죠? 90도보다 작은. 자, 90도보다 작은 애가 이쪽 각이죠? 얘를 빗변은 직각인 요 꼭지점에 대고 이렇게 접어서 자르면 돼요. 아주 쉬운데 말이 어렵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정사각형이 나오고요. 아주 작은 스몰 사이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남았죠? 요것도 해야 돼요. 밑변에서 직각의 꼭지점을 반대편의 둔각 꼭지점에 대어 자른다. 자, 밑변에서 직각이 여기죠? 예, 여기죠? 윗변에서 둔각은 어딥니까? 둔각. 예, 여기에요. 그래서 둔각은 90도보다 예, 큰 각이죠? 얘를 이렇게 대요. 이렇게 대요. 접어요. 그쵸?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잘라주면요. 스몰 사이즈 하나 더 나오고요. 평행 사변형이 하나 나옵니다. 글을 살짝 맞추면 뭐가 됩니까? 7교가 되죠. 7교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 7교 조각의 번호나 기호를 붙여하면 편합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야 이거 끄네 저거 끄네 저처럼요. 이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하면은 서로 헷갈리니까 기호를 쓰자고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자, 제일 큰 얘가 L1, 두 번째가 L2 이렇게 해요. 그쵸? 예. 그 사각형이 반은 잘렸죠? 그 다음에 M 이건 미디움이죠, 미디움. 예.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삼각형이 스몰. 자, 얘가 하나 더 있죠? 스몰 사이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 S1, S2. 자, 그 다음에 얘하고요. 얘가 나왔어요. 자, 얘는 정사각형인데요. 정사각형은 P고요. 정사각형 Q고요, Q. 평행사변형은 P죠. 자, 이거 검색해봤어요. 발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Q는 쿼드레이트. 쿼터 할 때 사각형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Q, P는 평행의 뜻은 예,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발음 한번 해보세요. 패러렐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평행사변형의 P예요. 예, 발음을 더 못 굴려서 참 패러렐 될 거예요. 패러렐 이렇게. 그래서 이거 평행사변형의 P고요. 그 정사각형의 Q고요. 예, 이건 라지, 미디움, 스몰이겠죠? 자, 그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다 붙여서 사각형, 정사각형 만들기를 해주셔야죠. 예, 맨 첫 시간에 저는 여기다가 붙여줘요. 여기다가 이 색종이 모양대로 다시 붙여봐. 이거 다시 붙여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그리고 뭐 L1, L2도 당연히 쓰고요. 그럼 얘는 얘 이름,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것도 써주기하고요. 정사각형, 평행사변도 여기다 다 조각에다가 다 쓰게 합니다. 네, 일단 쓰면 끝날 때까지 그 용어는 잊어먹지 않더라고요. 부채꼴도 그렇고 직각 부채꼴도 그렇고 그렇게 해주니까 끝날 때까지도 얘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첫 시간에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시면 아이들이 끝까지 다 기억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용어 정리 나왔죠? 대각선, 빗변, 밑변, 직각, 꼭지점, 예각, 둔각, 직각, 이등변, 삼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이게 우리가 T7교에서 자꾸만 해줄 말들이에요. 아이들한테 자꾸만 이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탱그램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 조건을 꼭 만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눈 조각이 전체의 몇 부분이 되는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분수로 나타내는 봅시다. 그래서 얘는요 전체의 몇 분의 몇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전체의 몇 분의 몇인지. 네, 몇 분의 몇이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작은 걸로요. 제일 작은 걸로 제일 작은 게 몇 개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해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원래대로 맞추면요. 어떻게 맞추죠? 자,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인가요? 이거 원래대로 한번 맞춰보시고요. 아이들한테 이거를 해주세요. 전체에 이 작은 게 전체의 몇 분의 몇인지를 아이들한테 알려주세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가 아니죠? 잘못했어요. 몇 개가 요거를 가지고요. 한번 해줘 봅시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제일 작은 거 있죠? 제일 작은 삼각형으로 몇 배가 되는지, 이 제일 작은 삼각형이 이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몇 분의 몇인지를 알겠죠? 자, 이 작은 거가 이게 몇 번 들어갑니까? 몇 번 들어갈까요? 6개야? 16개. 예, 전체는 16개고요. 얘는 따져주면요. 네. 하나, 둘, 셋, 4개 되겠죠. 그쵸? 얘는 그래서 총 작은 삼각형이 4개가 들어가요. 얘도 4개. 얘는 하나. 얘는요. 얘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덮어보면 되겠죠. 몇 개? 2개. 얘는요. 얘는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얘는 2개. 얘는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덮어주시면 2개죠. 그러면 총 몇 개다? 총 작은 조각이 16개가 들어간다. 16개가 들어간다. 이거 덮어주는 과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덮어주셨을 때 그럼 얘는 16개 중에 몇 개다? 4개다. 그래서 얘는 16분의 4니까 뭐 약분을 해주셔도 되고요. 안 해주셔도 되고요. 좀 큰 애들 약분해주시면 전체의 4분의 1이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애들 알겠죠? 얘도 4분의 1. 얘는요? 얘는 16분의 1. 얘는 16분의 2니까 8분의 1. 그렇게 해서 다 해주시면 몇 분의 몇인지 다 나오죠. 이 분수 개념을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요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에 몇 분의 몇인지 아예 어린 아이들한테도 분수의 개념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탱그램의 종류를 보시면 가정사각형 탱그램 이거 지금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탱그램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으로서 길이의 비가 일정해야 한다. 근데 이게 루트 3이 나온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직사각형 탱그램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셔도 돼요. 혹시나 궁금한 애들이 있으면 뽑아주시든지요.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탱그램은 종류가 많다. 그 다음에 7, 8번은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아이들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탱그램으로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보기.
2조각으로, 3조각으로, 4조각으로, 5조각으로, 6조각으로, 7조각으로 이걸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처음에 되게 어려워요 이거. 그쵸? 어려워요. 7조각으로 이거 이등변 직각이 동사를 만들어라고 하면 아이들 다 못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엔 작은 거부터 확장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있긴 있는데요. 이게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한번 아이들한테 해줘 보시면 네, 아마 좋은 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만들기. 한 3조각, 4조각까지는 잘 하겠죠? 근데 5조각, 7조각까지 가면 7조각은 이미 우리께 있으니까요. 근데 5조각에서는 아이들이 예, 흥분하겠죠. 꼭 이런 걸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이게 제 생애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러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상관없지만 한번 만들어 볼래? 이렇게 이제 강압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9번에 탱그램으로 직사각형 만들기. 네, 이 직사각형도 한번 아이들한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꼭 만들어 주세요. 계란도형 할 때 라인 만들기 한번 해줘 보셨나요? 라인 만들기 아이들 재밌어 하던데. 네, 그건 직선으로 곡선을 만드는 거니까 아이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린트 된 거를 보여줬더니 뭐 해보고 싶다. 막상 해보려고 하면 안 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뽑으셔서 해줘 보세요. 그 다음에 A4 용지 비밀. 자, 이거는 그냥 비밀인데요.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종이죠. 근데 이 A4 용지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전지, A0인가요? A0가 큰 전지죠? 그 큰 전지를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써야지 가장 남는 거 없이 할까 수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게 바로 A4 용지예요. 보시면 A4 용지 규격이 297 곱하기 210mm죠. 예, 우리 맨날 프린트하면 거기 써있잖아요. 그럼 당연하겠거니 이렇게 쓰는데 웃기잖아요. 297, 300도 아니고요. 그쵸? 우리는 이렇게 딱 끝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97, 7을 안 좋아하잖아요. 3mm는 뭐냐? 그쵸? 3mm는 뭘까요? 왜 300 곱하기 200으로 안 하고 왜 297 곱하기 210이냐? 예, 그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이즈만 만들어 봤더니 297 곱하기 210이 가장 종이를 적게 버리는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닮음을 이용하여 구한 길이의 긴 변과 짧은 변의 길이는 약 1.414 대 1 뭐 이렇게 써있죠. 황금비 아세요? 황금비? 황금비가 1.6 대 1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황금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길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황금비로 알고 있는 게 대부분 카드 같은 거 있죠. 카드의 크기. 예, 지폐 크기. 지폐가 좀 작아지긴 했는데요. 지폐는 좀 긴가요? 그러니까 카드 같은 그 사이즈가 황금비래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버려지는 종이도 없고 A0를 몇 번을 잘라도 버려지는 용지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A4 용지가 이런 비밀이 있대요. 들어보셨죠? A4 용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왜 갑자기 7교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올까요? 자, 이거는 7교로 설명이 가능해서 그래요. 그래서 뭐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굳이 해줄 필요 없지만 고학년 아이들은 아마 사고력 많이 했던 아이들은 피타고라스 정리까지도 배운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영재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교구 이런 거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기 위한 교구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아시죠? 이거 중3 때 있었는데 아직도 중3 때 있나요? 네.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에 뭐 A, B, C라고 있으면 빗변의 제곱은 아랫변과 옆변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만 외웠잖아요. 그쵸? 우리 때는 굳이 증명에 대한 문제가 많진 않았어요. 증명해봐야 가로 넣기 이렇게. 그쵸? 가로 넣기 뭐 숫자 하나나 두 개 몇 개만 쓰면 되는 그런 문제였지만 이제는 그런 게 아니죠. 이제는 완전 정말 서술형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직접 증명을 해줘야 돼요. 증명. 그래서 이 증명하기 위해서 7교가 정말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트윈 7교. 한 판 갖고 안 돼요. 2판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미디엄 사이즈 있죠? 얘가 이 중간께 돼요. 중간 거. 중간께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이즈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C가 되죠? 이게 C가 됩니다. 이 변이 C. 보입니까? 얘가 C. 그 다음에 얘가 A, 얘가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이거를 넣어줍니다.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부족할 거예요. 그죠? 이 미디움 사이즈가 하나 아마 부족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트윈칠교에서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이게. 그래서 C제곱이란 이 양쪽 그 7교의 넓이죠. 이 큰 정사각형의 넓이에요. 그쵸? 왜냐면 얘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네 변이니까 네 변이 다 같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정사각형. C제곱은 이만큼의 넓이에요. 이만큼의 넓이. 자, B제곱은 뭡니까? 여기가 B인가요? 이만큼의 넓이, 얘 넓이 더하기 얘 쪽의 넓이에요. 이만큼의 넓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넓이는 이거 두 개의 넓이랑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그렇죠? 그러면 넓이가 정말 같은지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간단해요. 대조 보면 돼요. 이걸 대줘요. 이렇게. 이거를 덮어요. 그러면 넓이가 같은지 나오죠? 얘는 큰 거는 큰 걸로 한번 덮어주고요.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이렇게 덮어줬죠? 나머지 작은 애는 작은 애들끼리 한번 덮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덮어주시면 얘네가 이쪽에 다 들어가죠? 아까 이거 4개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덮어주시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요거를 아이들한테 이걸로 증명을 해주시면 돼요. 7교로 증명해 주시면 이 전체 넓이는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다. 그거를 이런 7교판으로 정리해 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넓이는 나머지 두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넓이랑 같다. 그래서 그 뒤에는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머릿속에 훨씬 더 많은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이 등적 개념으로 나왔죠. 등적 개념. 평행선 사이의 넓이의 등적 개념. 이게 중학교 때 나오나요? 언제 나오나요? 이 등적 개념이? 자, 등적 개념은요. 모양은 변해도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양이 변하지만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얘랑은 어때요? 넓이가 같죠? 얘네 셋은 등적 개념이 성립이 되는 애들이에요.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가 같으니까 그걸 등적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양은 변하지만 넓이는 같은 그걸 등적 개념이라고 얘기하고요. 평행선 사이의 넓이라는 것은요. 이 평행선이 있을 때요. 요만큼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얘 둘은 평행하고 L과 M은 평행하다. L과 M은 평행했을 때 이 삼각형을 보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자. 그러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한테 물어보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비껴서 요만큼 됐어요. 하지만 밑변은 똑같아. 그럼 이 S2 얘의 넓이는 어떨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 그럴까요?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은 넓이가 다르다.
얘를 그럼 더 높여볼까 이래요. 하지만 밑변은 같아. 자, 평행선은 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봤어요. 자, 얘는 S3야. 얘는 어떨까? 넓이가 더 줄었어요. 막 이래요. 그죠? 누우면 누울수록 줄어요. 왜? 누웠으니까요. 네, 애들은 이제 보는 것만 얘기하니까요. 그렇지만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뭐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왜 밑변하고 높이들 변함이 없잖니? 등적 개념이에요, 이게. 아이들은 모양이 변했으면 넓이가 변했다고 자꾸 생각을 하지만 일단 밑변은 같아. 그리고 여기에 대한 높이도 같으니까 넓이가. 이 평행선에서 이 모양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누워도 넓이는 같다라는 거를 꼭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평행선에서의 등적 개념을 삼각형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프린트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 교시에는 책을 보겠습니다. 책 고학년 거부터 볼게요. 책은 괜찮은데 지침서가 많이 조금 고칠 게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따로 메모하셔가지고 지침서 잘못된 거 확인해 주세요. 이쪽에 보시면요. 복면산 있죠? 복면산. 고학년 책 이쪽에 복면산은 그 가려진 숫자들을 우리가 유치해서 찾아내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면요. 4번 있죠? 4번. 7땡 빼기 땡땡은 3하고 그죠? 7땡 빼기 땡땡 3 얘죠? 답은 뭘까요? 4와 0이죠? 예, 4와 0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에는 8로 나와 있어서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0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기시고요. 한쪽도 뭐 보면서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4쪽은 이게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그래서 이거 옛날에 그 파스칼의 삼각형 할 때도 경우의 수 많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 길이 몇 가지일까요? 3가지. 그 다음에 공원에서 어디예요 여기가? 학교예요. 섬인 줄 알았어요. 몇 가지 가는데 그쵸? 2가지죠? 그러면 총 몇 가지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은 5가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거 경우의 수를 다 찾는 거니까요. 그죠? 여기 6가지를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2다. 그래서 이쪽으로 갔을 때도 2가지, 이렇게 갔을 때도 2가지, 이리로 갔을 때도 2가지니까 총 6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경우의 수 찾는 건 3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 찾는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뭐 0이가 꽃집 거쳐서 가는 거 이것도 역시 경우의 수 찾기죠. 예, 곱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쪽의 과일 찾기는 뭐냐면요. 이게 1번 문제 보시면 1, 2, 3번 있죠? 그 네모칸이 첫 번째 구멍 4개 뚫려있고 두 번째 4개 뚫려있고 세 번째는 6개 뚫려있죠? 그 3개 카드를 겹치는 거예요. 이 3개 카드를 겹쳤을 때 그 겹친 그 카드를 가지고 그림판에 대해서 보이는 게 뭐냐? 네. 그러면은 1, 2, 3번에 공통된 동그라미를 찾는 거예요. 그럼 공통된 동그라미가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동그라미죠? 걔를 대보면 뭐다? 딸기다. 네, 그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고학년 애들은 잘 찾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도 원리를 알면 두 번째, 세 번째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7쪽에 7교란 무엇일까요? 7교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잘 보고 잘못된 글자를 찾아주는 겁니다. 7구가 언제부터가 아니라 7교. 예, 7구, 뭐 맹구, 영구 이거 아니고요. 7교예요. 그 다음에 8쪽에 7교의 구성은 뭐 문의에 했었으니까 아이들이 다 알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9쪽이에요. 7교 조각 중 작은 1번이죠. 1번 2개로 다른 7교 조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 놀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만들기 이런 거 아이들한테 직접 해보게 시키시면 되고요.
10족도 7교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4조각은 힌트로 나왔고요. 3조각만 맞춰봐라. 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4조각 퍼즐도 잘들 하면 되고요. 12쪽에 짝찾기 있죠? 자, 이 짝찾기가요. 정말 쉽거든요. 근데 은근히 이거 사고력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 모든 칸을 다 지나야 돼요. 그리고 이 선은 꺾어지면 안 됩니다. 교차해도 안 돼요. 곡선도 안 되고요. 그쵸? 무조건 이렇게 직각으로 꺾어져서 가야 돼요. 같은 점끼리 이어주기. 이거 아이들 많이 해봐서 알 거예요. 그전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이거는 금방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3쪽은 조금 더 어려운 거고요. 그냥 막 하면은 남는 공간이 생겨버려요. 남는 공간이 생기면 안 됩니다. 모든 선을 다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14쪽 마인드맵 이런 거 요즘에 많죠? 인터넷 한번 뒤져보시면 많아요. 얼마 전에 인기리에 끝난 해품달 보셨죠? 안 보셨나요? 해품달의 그 세자의 머릿속 이게 머릿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뭐 연우 남자 이렇게 써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마인드맵도. 그거는 이제 뇌구조고요. 뇌구조나 뭐 마인드맵이나 내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렇게 생각을 쓰는 거고요. 마인드맵은 나 써있죠. 나. 그 다음에 뭐 강아지, 똥, 짱구, 뭐 마하나, 룰라, 뭐 아이들이 이거 하라면 재밌으면 하겠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생각하는 네 그 마인드에 그 지도를 그려봐라. 너한테 가장 큰 게 뭔지. 그럼 뭐 짱구가 크든지 뭐 앵그리버드가 크든지 뭐 하겠죠. 그러면 이걸 파생해서 이렇게 쭉쭉쭉 나올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임 같아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15쪽에 보시면 숫자 카드인데요. 이게 문제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 게, 자, 1번은요. 421에 가까운 수는 이거 이렇게 세 카드를 돌리시는 거예요. 돌려서 421에 가장 가까운 수를 만들 수 있는 카드를 찾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일까요? 2번이죠? 2번 문제 보시면 427에 가장 가까운 수는 그랬는데 그 밑에 숫자가 4숫자가 됐죠? 근데 이거는요. 원칙은요. 4카드 중 3카드를 고르는 거예요. 네, 4카드 중 3카드를 고르는 거. 한 카드는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답이 2번, 4번이 돼요. 2번, 4번. 426. 둘 다 426이 나오죠? 예. 그 3카드 중 그 4카드 중 한 카드 버리면 2번, 4번이 답이 나와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427에 뭐 가까운 수가 뭐 있을까요? 345가 더 가깝지 않을까요? 453. 435 하면 가깝죠? 2번에 1번 같은 거. 0435 하면 435잖아요. 그쵸? 이 네 숫자 카드를 다 써서도 가까운 수를 찾을 수 있다고요. 이것만큼 더 가깝진 않지만, 네, 뭐 몇백 개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찾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 카드 버려라. 이게 좀 아이들한테 먹히기는 쉽겠죠? 네, 3번도 마찬가지. 한 카드 버리시면 돼요. 한 카드 버리고 찾아봐라.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16쪽 숫자 찾기. 이것도 아까 그 구멍 뚫린 거에서 찾는 거예요. 그 뚫린 구멍이 있는 애를 합해라. 네, 문제 3번 보세요. 문제 3번. 공통된 구멍이 뭘까요? 네. 몇 번이 보일까요? 7번하고 10번. 그럼 합이 17. 예, 요거 지침서 잘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합이 17이다. 그거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퍼즐들이에요. 5조각 퍼즐. 6쪽. 18쪽 같은 건 직사각형 퍼즐 있죠?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런 거 많이 해주세요. 7교로. 그 다음에 균형 맞추기. 자, 이런 거 아이들 되게 어려워해요. 그 전에 뭔가요? 이렇게 해서 사과배, 이거 문제 혹시 기억나세요? 사과배 있고 여기 좀 뭐 있고 귤 있고 토마토 있고 배 있고 사과 있고 이런 문제 하나 있었어요. 그랬을 때 뭐
이거는 아이들한테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 이해는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꼼꼼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쪽도 뭐 만들기고요. 21쪽은 4조각 퍼즐이고요. 그 다음에 22쪽은 이기는 가위바위보죠? 이기는 건 쉬워요. 지는 게 어렵지. 이기는 가위바위보는 이렇게 올라가서 그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파랑, 빨강, 노랑 이거. 22쪽의 그 밑에는 가위가 파랑, 바위가 노랑, 보가 빨강이죠? 이거를 아이들이요, 이렇게 약간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근데 이거 이제 좀 고학년 아이들은 이거 연관을 지어서 할 수 있으니까 잘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3쪽은요, 지는 가위바위보예요. 해보세요, 지는 가위바위보. 아이들 정말 못해요.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기는 것만 시켜서 그런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예, 좀 어렵더라고요. 아이들 정말 공부 잘하고 이렇게 좀 차분한 아이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 내놓고서 이겼다 이러고 한참 생각해봐 아니구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고력 발달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지는 가위바위보. 예, 이거는 많이 해줘 보세요. 사탕 하나씩 걸고 하면 아이들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4쪽도 가나다 퍼즐이죠. 가나다 이어주시면 돼요. 잘못 이으면 답이 없고 예, 살짝 지워서 다시 해줘야 되죠. 보기는 쉬워 보이는데요. 예,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은 다양한 표정 그리기 뭐, 쉬엄쉬엄 해주시고요. 26쪽 봅시다. 아래 모양을 오른쪽 90도로 돌린 그림자를 보기에서 찾으세요. 이거 겹치기예요. 겹치기. 한번 겹쳐서 90도로 돌려보는 거예요. 90도를 돌려서 맞는 그림을 찾는 그림자 찾기예요. 이거 그림자 찾기. 그래서 1번 같은 거를 90도 돌리면 3번처럼 보여요. 1번 그림을 90도 돌리면 그림자가 3번이에요. 예, 어렵죠? 근데 이건 한번 이온 모양대로 쌓아보고요. 그냥 90도 돌리게 해보세요. 이거 머릿속으로 하려면요 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직접 만들어보고 돌리게끔 해주세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27쪽도 보시면 정사각형 퍼즐이죠. 정사각형 만들기예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정사각형 만들어보기. 네, 이것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8쪽 6조각 퍼즐. 예, 6조각 퍼즐들 다 넘어가고요. 30쪽도 한 점에 모으기거든요. 예, 그 빨간 점에 다 모았죠? 예, 어떻게든 다 모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도 2번도 다 모아놔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그리면 됩니다. 빨간 점에 다 모으면 돼요. 네, 잘 모아지겠죠? 그 다음에 31쪽도 다 모으면 뭐 바람개비 모양처럼 변합니다. 7개를 다 모으면요. 그 다음에 복면선도 나왔죠? 32번에 그 맨 밑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전해보세요 써있죠? 네, 도전해볼까요? 지침서가 잘못 나왔어요. 근데 별로 안 어렵던데요? 문제가 잘못 나온 거지 별로 안 어려웠어요. 이 D를요 전부 다 A로 바꿔주세요. 이래야지 좀 더 쉬워요. D랑 A랑 같은 숫자더라고요. 이거 D를 전부 다 A로 바꿔주세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3, 7, 0 D가 3이에요. D가. 그러니까 D하고 A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A 대신에 다 D 대신에 다 A로 쓰고요. 네. 뭐 숫자 하나만 가르쳐주세요. 애들 무진장 싫어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 복면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33쪽 논리 매트릭스는 아이들 쉬워하더라고요. 많이 해봐서. 그 다음에 34쪽의 원 나누기가 정말 아이들 생각이 단편적이에요. 네, 직선 2개, 직선 3개까지 되고 직선 4개, 직선 5개, 16부분 나누래요.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네, 아이들 보고 아이들은 나눠라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무조건 피자 나누기예요. 그럼 좀만 생각해봐. 직선을 얘를 이렇게 해서 약간 옆으로만 보내봐. 약간 옆으로 보내면 또 다른 공간이 이렇게 생기지 않니? 그러면 아까 그 8조각보다 좀 더 많을 수 있지 않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조각이 생겨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래놓고 얘를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똑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얘를 웬만하면 이렇게 걸치게 이렇게 막 걸치게 막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그래서 영재 문제 중에 여러분 이거 알죠? 이렇게 해서 직선 2개 그어서 삼각형 10개 만들기인가요? 이거 영재 문제잖아요. 이거 아이들한테 한번 내줘보세요. 그러면 직선 2개를 그어. 그러면 어떻게 그리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또 다른 거 해봐. 그러면 정말 이 안에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게 정말 영재 창의력이거든요. 얘를 정말 이런 창의력 문제는 좀 밖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한 자체도 삼각형이 되게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영재 사고력 영재 문제예요.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요런 그 삼각형들을 만들어 놓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10개 만들기. 직선으로 원 나누기 이거 아이들 정말 어려워하는데요. 많이 시켜주시면 좋아요. 막 승질내면서 하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그 다음에 35쪽도 두뇌 트레이닝 아까 같은 거죠? 아까는 그림자를 찾았는데 이제는 그림자를 보고 찾는 거예요.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36쪽 7조각 퍼즐 8조각 퍼즐 7조각 다 이제 조각 퍼즐이에요. 그 다음에 38 39, 40까지 전부 다 7조각 퍼즐입니다. 7교를 이렇게 요 뒤에 많죠? 7교 지금 이거 연습 문제예요. 많습니다. 이런 거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다 못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하라고. 칸을 나눠주시면 더 좋은데요. 아이들이 이게 작으니까 잘 모르는데 칸을 나눠주셔도 돼요. 한번 해보라고. 자, 그 다음에 저항형 거 볼게요. 저항형 거 처음에 복면산이죠. 이건 조금 더 쉬운 복면산입니다. 아이들이 하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4쪽이요. 4쪽. 4쪽의 지침서 완전 잘못되어 있어요. 4쪽에 밑에 문제 있죠. 각각의 선물 상자를 받았다. 공책 연필 지우개가 있다. 누가 어떤 선물 받았을까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 지침서 잘못되어 있어요. 종아기는 내 선물은 기다랗고 날씬해. 뭘까요? 연필이죠. 그 다음에 세은이는 수지 언니 선물이 제일 작아. 지우개고요. 그럼 세은이는 공책이 되겠죠. 1대1 대응이니까 다른 거 두 개씩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지침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걸 알려주세요. 원래 작은 선물이 제일 비싼 건데요. 그쵸? 지우개가 제일 싼데요. 그 다음에 순서 정하기. 순서 정하기 아이들이 요거 읽다 보면은 다 문제 풉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다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쪽의 워킹 메모리 보시면
소는 송아지를 낳고 밀매는 말매니까요. 그러면 맨자가 빠져야 되겠죠? 맨자 빼고요. 자손에게 전달될 되기 때문이지요. 예, 그래서 될 빼고요. 부모의 모습이다 해서 의 빼고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멘델의 유전 법칙이에요. 멘델의 유전 법칙을 했으면 아이들이 물어보겠죠. 멘델의 유전 법칙이 뭔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멘델의 유전 법칙이 뭘까요? 그럼 아이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거 많잖아요. 멘델의 유전 법칙. 예, 뭐 우성은 열성보다 위다. 더 많이 표현이 된다. 예를 들면 곱슬머리. 뭐 있나요? 다지증. 다지증 아시나요?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다지증이 원래 우성이에요. 그 다음에 피부는 검은 게 우성이죠. 검은 피부가 우성일 거예요. 검은 피부, 그 다음에 주근깨 이런 것도 우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발현되는 거, 뭐 이런 게 우성이고요. 뭐 나머지는 열성이다. 멘델이 유전 법칙 해주면서 아이들한테 요거 해주세요. 혈액형은 AB50 혈액형이라는 게 있는데 A형이 실제로는 A형이 아니다. A형도 AA가 있고 AO라는 애가 있다. B형은 BB가 있고 BO가 있다. O형은 OO다. 너는 순수혈통이다. 네, 그죠? 순수혈통. 그 다음에 AB는 그냥 AB다. 얘는 순수 잡종이죠. A하고 B하고 같이 섞여 있으니까요. 얘도 순수한 혈통이고요. 얘네는 이렇게 있다. 그러나 O형은 열성이기 때문에 안 나오고 B형만 나왔다. 요때 이제 호구조사 해주면 되죠. 니네 엄마는 무슨 형? 니네 아빠는 무슨 형? 너는 무슨 형? 이거 하다 보면요 중간에 하나씩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근데 뭐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니네 엄마 아빠들 누가 한 명이 잘못 알고 있겠거니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더 심각하게 오더라고요. 우리 아빠 엊그저께 받았다는데요. 우리 엄마도 무슨 공단 가서 다 했는데 맞던데요. 왜 저는 이걸까요? 그러면 거기다 또 이렇게 근데 이거랑 상관없는 돌연변이가 있다. 자꾸 왜 확장해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울면 어떻게 해요, 그죠? 저는 어디서 왔나요?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혈액형에서 돌연변이라는 게 있더라. 너는 돌연변이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멘델의 유전 법칙이 나왔으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재미삼아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쪽도 7교 이야기 다 했었고요. 7교의 구성도 했었고요. 7교 조합하기도 했었고요. 조각 퍼즐은 애들 정말 더 잘합니다. 네, 그래서 10쪽도 넘어가고요. 11쪽도 넘어가고요. 12, 13쪽도 짝찾기도 아이들 정말 이거 정말 잘해요. 그 다음에 14쪽도 다리 만들기. 모든 선끼리 연결되도록 다리를 놓아봅시다. 예, 잘 만들어요. 예, 이것도 아이들 잘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게임이죠. 이거 가위바위보. 비기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비기면. 가위니까 가위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16쪽 두뇌 트레이닝. 다음은 개구리 성장에 대한 동시입니다. 순서가 뒤죽박죽 되었죠? 이거는 잘 보면 알겠죠? 예, 올챙이 됐다가 뒷다리, 앞다리. 예, 이게 초등학교 자연문제 참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개구리의 뭐 발생 순서인가요? 잉태 순서인가요? 이렇게 나와요. 뒷다리, 그 다음에 앞다리. 뭐 정말 많이 나는데요. 그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에 개울가에 이라고 이렇게 게임식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애들 뭐 올챙이성 막 춤추고 그 이후로 모든 아이들이 다 알아요. 뒷다리가 나온다는 거, 먼저 나온다는 걸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TV가요 참 공부 많이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세조각 퍼즐, 직사각형 퍼즐 다 넘어가고요. 7교 연산 19쪽이요. 7교 연산은 이게 자꾸만 그거예요. 그 여기 무게라고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넓이가 되겠죠. 뭐 무게도 마찬가지겠지만 넓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예, 넓이가 넓어진다, 좁아진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 다음에 20쪽 집짓기도 다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21쪽 4조각 퍼즐 다 됐고요. 22쪽에 텐트치기라고 있죠? 텐트치기 22쪽이요. 이게 그 저번 달에 네모 로직 했었죠? 네모 로직. 그래서 가로 세로의 숫자로 그 안에 뭐 이렇게 여기 맞추는 거. 에그 퍼즐도 있었어요. 그죠? 에그 퍼즐 고학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2, 2이면 2줄에 2개. 1, 3, 2면 2줄에 1개. 3자는 정말 좋죠? 네, 감사합니다. 3은 3개니까 동그라미 다 치고요. 1은 이 셋 중에 하나 1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네모 로직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를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우선 큰 숫자부터 먼저 넣어라. 그런 다음에 앞뒤를 맞춰보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다음 23쪽도 텐트치기 맞는데요. 교재가 잘못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6번이요. 6번에 그 가로에 2 있죠? 가운데가 3이에요. 가운데가 3으로 해야지 답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은 규칙 찾기, 패턴이죠? 네, 수학에서 패턴도 정말 중요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패턴 참 많이 나오죠? 규칙 찾기 보시면 어떤 패턴인지를 규칙 마디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네, 이건 패턴 아이들 잘 쉬워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5쪽 표정 만들기. 26쪽에 여기 또 있죠? 두뇌 트레이닝. 근데 얘는 90도로 도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놓고 그림자 찾기예요. 고학년은 돌렸죠? 아까 90도 돌렸죠? 근데 얘는 그냥 찾기. 조금 더 낫죠? 그냥 찾는 게. 그 다음 27쪽에 정사각형 퍼즐도 하시면 되고요. 28쪽 4조각 퍼즐, 29쪽 5조각 퍼즐, 30쪽 5조각 퍼즐, 6조각 퍼즐. 32쪽에요. 과일 찾기. 네, 이거는 고학년 거 있죠? 이게 조금 더 쉽습니다. 고학년은 하나, 둘, 세 장의 카드를 겹치는데 얘는 2장의 카드만 겹치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4쪽에 각자의 집을 찾아주세요. 뭐 삼순이 쫄라맨도 있고 두부도 있고 비니도 있고요. 저번에 에그 퍼즐 때는 소녀시대가 다 나오더니 이제는 쫄라맨도 나오네요. 다람쥐 뭐. 이거는 그냥 아이들한테 해주고요. 어떤 동물인지 쫄라맨은 누굴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니?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35쪽도 두뇌 트레이닝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36 7조가 한 점에 모으기도 있었죠. 그 다음에 트윈칠비 운동도 해볼 수 있고요. 39쪽 40쪽 대칭이에요. 자, 에그 퍼즐도 처음에 할 때 그 대칭 나왔죠. 아이들 요거 많이 해주면 선대칭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선대칭 딱딱딱 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대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선대칭을 다 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점대칭 도형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같은 걸 많이 찾으셔갖고 점대칭 도형도 한번 이렇게 접목시켜 보시면 아이들한테 더 효과적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학년, 고학년 마치겠습니다.